따라서 리버풀은 소보슬라이의 움직임을 통해 오른쪽 측면에만 3명을 두는 효과를 두면서도 비르츠의 움직임을 통해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길도 확보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셈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개막전에서 리버풀이 본머스에게 4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전술적으로 짚을 포인트들이 많이 보였지만 특히 중앙 지역에서의 유동성이라는 면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먼저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격 시에는 오른쪽 풀백인 프림퐁이 왼쪽 풀백인 케르케즈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를 가져가는 편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난 살라를 지원하기 위한 것과 프림퐁이 사실상 윙어에 가까운 프로필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림퐁을 지속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오른쪽 중미인 소보슬라이가 비교적 후방이나 측면 커버를 위해 활동하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중앙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앙 전방에 있는 비르츠나 에키티케가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채워주곤 했습니다. 리버풀 3중미의 히트맵을 봐도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소보슬라이가 명확하게 다른 두 선수, 특히 메갈리스터에 비해서 측면 및 후방에서 볼을 많이 만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비르츠도 전체적으로 오른쪽 중앙 부근에서 볼을 많이 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내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보슬라이가 측면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는 6번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는 상황상 비르츠가 왼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앙 공격수인 에키티케가 슬쩍하고 내려와서 비어있는 중앙 오른쪽 부분을 먹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보다 명확하게 리버풀의 전술 컨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측 센터백인 코나테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당장은 비르츠가 살짝 왼쪽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리버풀이 4-2-3-1에 가까운 모습처럼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후 소보슬라이와 비르츠의 다음 움직임을 보시면 소보슬라이가 거의 풀백에 가까운 위치로 내려가고 왼쪽에 치우쳐 있던 비르츠가 후다닥 움직여서 오른쪽 중앙 부근으로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소보슬라이의 움직임을 통해 오른쪽 측면에만 3명을 두는 효과를 두면서도 비르츠의 움직임을 통해 중앙으로 향하는 패스길도 확보하는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 셈이 되었죠. 우측면에 살라와 프림퐁 모두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비르츠 또한 약간만 압박 강도를 늦춰도 순식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선수란 점에서 수비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을 잡게 되는 소보슬라이에게 함부로 압박을 들어갔다가 이들 중 하나한테 프리함을 주게 되는 위험을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머스는 전체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니까 소보슬라이가 누구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하고 직접 올라왔어요. 여기에 3인방한테 붙은 수비수들을 떼어내게 만들겠다는 의도겠죠. 본머스의 5번인 세네시가 최종 수비수 중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만큼 툭 튀어나온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소보슬라이를 잡기 위해서 튀어나가는 순간에 자기도 즉시 올라가서 비르츠나 프림퐁이 프리맨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소보슬라이는 반대로 전환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상대도 빽빽하게 모인 오른쪽에서의 패스 플레이보다는 넓게 형성된 왼쪽 공간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본 거겠죠. 다만 여기에서 리버풀의 왼쪽, 특히 케르케즈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반다이크가 볼을 잡고 막 앞으로 뛰어오는 상황인 만큼 케르케즈도 여기서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하지만 케르케즈는 후방에 남아있는 걸 우선했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기본적인 전술 컨셉 자체가 케르케즈는 상대적으로 후방에 남아있는 역할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학포는 거의 항상적으로 측면 전방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왼쪽의 하프 스페이스를 다른 누군가가 먹기는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를 비르츠가 먹거나 에키티케가 슬쩍 움직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채웠었는데, 지금은 비르츠도 오른쪽에서 가담을 하다가 막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중앙 부근 정도에 있지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동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케르케즈가 비르츠의 위치 등 팀 전체적인 상황을 여기에서 파악을 한 이후에 재빠르게 뛰어가면서 공격진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해당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의 명과 암이 동시에 보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점은 선수들이 리버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자체는 아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그것이 약간씩 엇박자가 난다거나 타이밍적으로 살짝 늦는 감이 있다는 점이에요. 방금 케르케즈의 움직임은 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너무 많은 선수들이 바뀌면서 선수들의 합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